자, 오늘은 한국사 쪽을 해보도록 하지요. 일단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그 시대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일단 조선 백성들 나왔고요. 조선이라고 하면 뭐 고조선 아니면 진짜 조선밖에 없고, 근데 관리가 조선 백성들을 문단속하지 않는 거, 뭐 않는다고 하고 풍속이 야박해졌다 이런 거 보니까 해당 조선은 고조선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풍속이 야박해졌다는 거는 한사군 설치해가지고 법조항이 늘어나고 뭐 풍속이 안 좋아졌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한사군 설치라고 보면 되고요. 팔주법 같은 경우는 이제 한나라랑 전쟁하기 전,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 이야기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청동기 문화가 발전한 거는 이제 단군 조선이라고 보면 되죠. 위만 조선 때부터 이제 철기가 본격적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시대보다 한참 전이죠, 한참 전. 그리고 점재현 신사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비석이고요. 한반도에 이제 실존하는 비석 중에 가장 오래됐고요. 한사군 중 하나의 낙랑군이 설치한 비석이고, 낙랑군이 설치한 비석이니까 해당 시기라고는 볼 수가 있어요. 낙랑군, 한사군 중에 하나인 낙랑군이니까. 그다음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위만이 천명의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에 들어온 이후에 나타난 변화이다. 근데 굳이 따지고 들어가면 이것도 이 이후기는 하죠. 이거 위만 조선이 멸망했으니까. 근데 이게 시기별로 보면은 이거는 좀 전이죠. 가깝지가 않죠. 이건 완전히 붙어있고. 그래가지고 3번으로 가는 게 낫는데, 이거는 제시문 자체가 조금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뭐 차라리 위만이 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에 들어왔다 라고 했으면 깔끔하게 3번으로 갈 텐데, 뭐 1번 점재현 신사비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고 그냥 4번 했어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편찬된 각 분야의 서적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했는데, 이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선왕조 실록은 태조부터 순종이 아니고요. 이게 철종까지예요. 철종. 정순, 한철, 고순. 고종과 순종 같은 경우에는 실록이 존재는 하는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존재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제가 날조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편찬된 실록은 수정, 개수할 수 없었다는데 수정실록이 있습니다. 네. 뭐 여기 선조나 현종, 경종실록 같은 경우에는 수정을 한 게 있고요. 그것도 알아야 될 게 이제 춘추필법이라 가지고 이게 조선왕조실록의 특징 중 하나인데, 그 사관에 의견이 들어가요. 이게 네. 사관에 의견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뭘 했다, 뭐 그에 대한 평가 같은 거 적는 그런 게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려사전류는 기전체, 여기서 틀렸어요. 기전체가 아니라 편년체입니다. 편년체. 그리고 고려 말의 사실이 왜곡되기도 했다. 이거는 고려국사고요. 고려국사에서는 보면 이제 고려왕을 뭐 지금처럼 태조, 뭐 광종, 뭐 이런 식으로 조종이 아니라 그냥 왕으로 표기를 해놨고요. 이제 이거를 세종 때 이제 고려사 해가지고, 아니 그래도 우리 선조인데 이게 너무 낮추는 거 좀 그렇지 않냐 이래가지고 이제 조종으로 바꾼 게 고려사, 고려국사는 아니고, 고려사전류는 뭐 이거랑 뒤에 설명이랑 전혀 상관없고, 일단 편년세에서 다 틀렸고, 조선건국 합리화하기 위한 고려 말의 사실 왜곡된 이것도 아니고요. 이건 고려국사 쪽에 가깝다 보면 되고, 다 틀렸습니다. 네. 그리고 고려사전류 같은 경우에는 편년제고, 김종서 주도로 문종 때 완성된 책이고요. 심권을 좀 많이 높이는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동의보감, 뭐 여기 이 앞에는 모르는데,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백과사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고려 때 나온 향약구국방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아니고요. 뭐 동의보감에 대해서 뭐 설명을 보면 뭐 한나라에서 중국 한나라 때부터 해가지고
명나라에 이르는 뭐 문헌했고 뭐 의방유치, 뭐 향약집성방, 뭐 의림차려 같은 조선의술을 참서했다 이랬는데 제가 4번이랑 이거는 약간 좀 헷갈락했고요. 4번 헷갈렸던 게 세종실록 지리제 단군신화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난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단군신화 기록이 있어요. 뭐지? 홈페이지 있었는데 아무튼 그 찾아보니까 단군신화 있고요. 단군신화가 또 기록되어 있는 게 삼국유사가 아마 제일 오래됐을 거예요. 단군신화 있는 것 중에서. 있는 게 삼국유사랑 웅제시주랑 제왕웅기, 규원사화라는 책도 있는데 여기도 단군신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실록 시리즈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에 기록되는 경제 관련 기사이다. 이를 시대선으로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월봉을 없애고 노급을 지급하였다. 이거는 신라말 경도광대죠. 예, 뭐 신라하대라고 보면 되고요. 금간국주 김구해가 뭐 투항을 했다가 금간가야가 망했다는 거죠. 금간가야를 멸망시킨 왕이 이제 진흥왕이니까 이거는 굳이 따지고 들어가면 신라 중대? 중대? 초기? 뭐 일단은 이게 앞서고 이게 그 니은이 가장 일바따인 거는 알았고요. 니은 기억 순서 가는 건 알았고 이거를 내가 헷갈렸던 게 20년마다 이거 바꾸는 게 사패 같은 경우도 사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부터 나오거든요. 고려 말을 그러니까 원간석기 때 이제 금룡부한테 준 이제 넓은 대농장 뭐 이런 거 대농장 그거니까 사패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고려 말 이거를 20년마다 그러니까 고려 때도 양안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내가 이걸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고려도 양안을 작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고려가 잘 나갔을 때니까 이게 더 빨랐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20년마다 해가지고 법제화를 시킨 건 조선이고요. 그때는 이제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죠. 기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법령으로 딱 박아놓은 건 아니고 뭐 20년 할 때도 있겠고 어떨 때는 뭐 15년 했을 때도 있겠고 뭐 이게 뭐 들쭉날쭉 한다고 보면 되고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세종 때 했던 전분 6등법 그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신라 초기는 진흥왕이 초기인가 완전 초기는 아니고 한번 중기 초기 이 사이겠죠. 이거고 이건 신라 말 이거는 고려 조선 그래서 리은기역 리을디귿 4번입니다. 검문세조 그래 검문세조. 그리고 기사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가 이거 보고 뭐 독점 이거 보고 시전상인 생각했거든요. 시전상인 중에서 이제 유기전이 이제 나라에 공급할 특정 물품에 대해서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생각 없이 1번을 했는데 독점 해가지고 매간 그 뭐고 그때 매점매석이 문제가 돼가지고 한 거는 도고 쪽이 더 가깝고요. 거기다 더 확실한 게 뭐 한성에서의 어용상인의 독점은 거의 사라졌지만 이게 한성에서의 어용상인이 시전상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난 정권이 이제 폐지된 이유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금난 정권이 폐지되고 나서 잠시 도고가 언제 나왔지? 도고가 대동법 하고 나서 나왔나? 잠시만요. 한번 찾아봅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완전 조선 후기인 것 같네요. 조선 후기. 네, 조선 후기. 그래가지고 그냥 도우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맞추기 맞췄는데
발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2번 부분에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말인지 몰랐고요.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뭐 맞겠죠. 보통 이렇게 돼도 안 한 개념은 없네요. 안 적어놨네요. 찾아보고 있겠는데 이거는 뭐 아예 뭔 말인지 모르겠고 2번도 헷갈렸던 게 발해에도 부곡이 있었는지 그게 보통 향소 부곡하면 고려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뭐 그쪽에서도 반란도 많이 일나고 이랬으니까. 근데 이걸 또 찾아보니까 향소 부곡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삼국시대 때부터 계속 있었대요. 예, 조선 초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던 거였고 유난히 두드러진 게 고려 때였고 그래서 저는 고려로 향소 이제 부곡이라는 건 이제 고려에만 있는 거로 생각했는데 뭐 발해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삼국시대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뭐 신라나 이런 데도 다 있었겠죠. 그리고 중앙 정치 조직은 뭐 당해제도 수용하였고 근데 이제 해가지고 이성육부였나? 발해 이성 이성육부는 고려인데 잠시 아씨 예, 삼성육부네 발해는 삼성육부 고려가 이성육부고 예, 아무튼 그렇답니다. 근데 4번이 너무 아니라 가지고 수도 상경의 구조는 주작대로죠. 주작대로가 있는데 이건 당나라 모방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대도 안 하기 때문에 4번으로 갔습니다. 다음에 있는 이거죠. 우리 산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화풍. 이게 진경산수예요. 참진짜에 그러니까 경치할 때 경자가 참 경치의 참모습을 그린다 해가지고 진경상수라고 보면 되고요.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새로운 화풍이래 가지고 그냥 그거 수채화 이거 써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그 서양 그쪽 들여온 게 있거든요. 뭐 그 동굴 그린 그림인데 원근법 쓰고 뭐 그 한 게 있었는데 그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도를 만든 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건 일단 진경산수화로 보면 되고 그 진경산수화 중에 제일 유명한 건 정선의 인왕제색도랑 금강전도가 유명하고 북종, 남종 화법을 이제 합쳐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인화가 부활한 거는 다른 시기죠. 일단은 문인화란 게 아니니까 일단 진경산수화니까 일단 1번은 대도 안 하는 거고 그리고 문인화가로는 이제 김정희, 세안도가 유명하고 이건 19세기라 보면 되고요. 이거는 진경산수화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고요. 이게 영통골 입구도 네. 강세왕의 영통골 입구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예 그냥 신윤복이나 그 사람이 김홍도나 신윤복은 근데 서민이라기보다는 양반 쪽을 좀 많이 그랬으니까 아니고 김홍도 쪽이라 보면 되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진경산수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년대 해외 독립운동의 상황 진짜 어렵긴 어렵던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려운 건 아니고요. 말장난하는 게 억수로 많아요. 간도 참변 후 소련 영토에서 되돌아온 독립군이잖아요. 근데 간도 참변이랑 소련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간도 참변은 일제랑 관련이 있고 소련 영토는 또 이제 자유시 참변이 있어요. 그리고 자유시 참변에서 돌아온 독립군은 정의부를 조직한 것도 아니고 신민부를 합류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완전히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 정규군인 국민부로 통합되었다. 이 말도 많이 아니고요. 그 참의부만 임정계열 그쪽이었고 신민부, 정의부는 따로 됐고요. 여기다 일단 이 정의부 같은 게 참의부는 아예 그 민정계열이니까 제끼고요. 정의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협의회파가 되고
협의회가 국민부가 되고, 국민부가 조선혁명단 되고, 여기서부터 아마 30년대로 갈 거예요. 30년대로 가고, 신민부는 촉성회파, 혁신회, 한국독립당.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3번은 내가 왜 눈가리가 삐꾼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건 틀린 문제도 아니었거든요. 일제 주도된 자유시 참변이 아니죠. 자유시 참변의 간도 참변입니다. 간도 참변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이게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맞는 말인데, 이거는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그 대한통일부를, 통군부를 결성하였고 통일부로 개편되었으며, 근데 이걸 또 찾아보니까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군정서랑 대한독립당 등 해가지고 몇십 개 돼요. 몇십 개 단체들이 합쳐가지고 대한통군부를 만들어요. 22년도에 대한통군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대한통일부로 개편이 돼요. 확대 개편되었다가 23년도에 이제 참의부, 정의부에 흡수되어서 임정 그쪽 밑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뭐 찾아보니까 기간지로는 경종보라는 기간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군부가 문제고요. 통군부, 통일부 이런 순서 들어가는 거. 통군부, 통일부, 참의부, 정의부 이런 순서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보다 많구나. 혁명 나오고 혁명을 통해서만 이게 신체호거든요. 신체호고 헷갈렸죠. 네. 실증사학이랑은 좀 상관없고요. 실증사학 뭐 찾아보니까 실증사학은 뭐 이병도, 김상기, 뭐 이상백 등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그 네이버 백과사전이니까 그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신체호 같은 경우에는 실증사학이 아니고요. 실증사학이라는 게 사료가 진짜인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자, 이런 쪽의 학문이라 보면 되고요. 근데 신체호 같은 경우에는 민족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일제는 죽일 놈이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신체호 같은 경우는 이제 민족주의 사학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신체호는 민족주의 사학자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노인동맹단을 조직한 사람 박은식입니다. 네. 대동고대사론집이라는 것도 박은식이고요. 이건 박은식이랑 신체호랑 해가지고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승만의 외교정책에 비판적인 신문 신대안에 참여하였다. 이게 맞다고 합니다. 신대안이라는 것도 상하이에서 19년도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신체호가 이제 참여했다고 합니다. 역사 발전 단계론적, 이거는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체 발전 단계론적 역사 인식,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민중에서 구한 사람이 백남원이라고 합니다. 백남원. 그리고 백남원은 조선사회 경제사랑 조선 봉건사회 경제사. 그다음에 해방 후에는 이제 중도 좌파로 활동하다가 올북을 해가지고 김일성 대학을 만들었지만 이제 나중에 토사구팽이 되죠. 근데 아마 시험에는 잘 안 나올 거예요. 대표적 월북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잘 나오는 걸 못 봤거든요. 김원봉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고 주로 이제 의열단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아마 이분도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민족적 대단결이죠. 민족적 대단결. 이거 하나 보고 찾았어야 되는데, 이 민족적 대단결 7.4 공동선언, 7.4 공동선언이 72년도에 했었던 거고요. 72년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통일 3대 원칙 하고 남북조절위원회 설치됐고요. 서울 평양 간의 전화가 이제 개통되는데, 군사 간 전화는 뭐였지? 77이었나? 남북 기본 합의서구나. 91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 남북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거는 91년도고요. 특수관계 인정하는 것은 좀 많이 뒤죠. 이게 2000년도인가? 2000년도에 2000년도에 했던 게 정상회담하고 한 특수관계 91년도네요.
아, 미치는 것 같다. 아, 이거 계속 보고 있는데, 옛날에는 한 달 쉬니까 다 까먹었어. 특수한 관계. 1991년도 남북기본 합의서, 화해. 이게 민족적 대단결이랑 관계가 무슨 관계 있었더라? 중간에 하나 있고, 동반자 관계. 동반자 관계가 아마 그, 77선언. 동반자. 네, 77선언. 동반자 관계. 어, 구형 남북조절위원회. 이거 맞고요. 남북조절위원회가 의외로 빨리 됐죠. 개성공단은 2000년도. 금강산 관광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해로 관광이 아마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육로 관광 이로 알고 있어요. 네. 또 2000년도에는 뭐 낮은 단계 연방제, 경의선과 동해선 복구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다시 이거 하도록 하죠.